안녕하십니까. 지금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어제 중앙지법에 재판 가니까 모든 문을 폐쇄하고 어제부터 그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담당 판사는요, 정재욱, 자이 정재욱 판사인데요. 제가 법조 경력이 한 30년 돼 가는데, 법조인 대관에서 이제 그 경력을 삭제를 해달라. 너무 관심이 폭발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법조인 명부에 가면 기자들이 뭐 이 판사 양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비공개를 처리해 놨습니다. 이게 처음 봅니다. 제가 30년 동안 판사가 자기 그 경력, 양력을 이제 그 비공개 처리해라. 법조인 대관에서. 이런 경우는 이게 처음 봅니다. 보통 이게 제가 방송할 때 유료 사이트지만 판사 조회하면 대충 그 모든 경력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정재욱 판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좌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뉴스만 나오면 조회수가 10배 이상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우파 유튜브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다루도 막 그냥 특검이 무자비하게 짜증나니까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그 김건희 여사 수사나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좌파들은요, 온갖 공개할 때 김건희 여사 이름만 달면 조회수가 10만, 20만 폭발하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니까 판사가 이제 자기 경력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옛날부터 잘 아니까 이 판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30기입니다. 연수원 30기. 그 나이는 이게 저보다 좀 많을 거예요. 나이가 만 55세인데 왜 그러냐면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경찰대학을 졸업했어요. 경찰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를 붙어서 변호사를 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하다가 나중에 판사로 들어온 이런 이제 분입니다. 정재욱 판사가. 근데 성향이요, 영장 담당 4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판사 리스크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 판사가요, 영장에서 이미 얼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있잖아요. 단전 단수. 진짜 이게 말 안 되는 조작이거든요. 단전 단수. 이상민 장관 영장도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 오늘 혐의 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통일교 뭔데 선물 받은 거 이런 게 알선 수재가 있는데, 그 통일교의 세계 본부장 2인자 윤영호 또 이게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 줬다는 윤영호도 이게 영장 발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까지 영장 다 100% 발부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통일교 윤영호까지 발부했다. 이 말은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으면서 이번에도 쉽진 않겠다. 이런 이제 판사 리스크가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정재욱 판사는 어떤 분이다. 즉 부산 출신의 경찰대학 나와서 변호사하다가 판사인데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과 그다음에 통일교 윤영호까지 발부했기 때문에 4명 중에 가장 좌편향 판사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절차는 아마 10시 10분부터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보통 30분 전에 오라 하니까 한 9시 30 몇 분에 도착했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변호하다가 최근에 최명성, 그다음에 유정화는 여성 변호사입니다. 유정화, 그다음에 최명성은 다 아실 거고요. 이래가 이제 변호인이 구성되어 있다. 최지우 변호사가 이제 주진우 의원 아시죠? 주진우 의원이 동부지검에 검사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냈다가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주진우 사무실을 물려받아서 변호사업을 하는 이게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실질 심사는 이제 그 오후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특검이요. 20장짜리 영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 848쪽짜리 또 보충 의견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20장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다가 848쪽짜리 보충 의견.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게 공방을 하다 보면 오후 정도 돼야 끝나지 않을까.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중요한 게 원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남부구치소로 옛날에 그 최서원 씨가 있고 조국이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로 아마 이제 그 가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 혐의인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특검법에 16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법에 16가지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가지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조사를 협조하니까 다 조사를 해보고 이게 영장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16가지 특검법의 혐의 중에 3개만 조사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진짜 만에 하나게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전면 수사 보이콧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수사 협조한 거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자세인데. 근데 3개만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요. 그다음부터 그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그 짜맞추기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특검이 과연 이게 진실을 규명할 의지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여론 재판이나 이런 거 다른 의도, 정치적 의도인가? 의심이 갑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면 16개 다 수사하고 끝에 청구해야 되는데 3개만 가지고 청구했다. 기각되면 뭐 또 수사하겠지만 만약에 인용되면 김건희 여사도 전면 수사 보이콧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특검의 도저히 여론의식, 특검 영장 청구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구된 3가지는 뭐냐? 다 아시다시피 첫째가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는요, 새로운 정거가 미래에셋 정권의 창구 여직원하고 통화 내역이 놓은 거, 이거는 그냥 이익을 돈을 벌면 40% 주겠다. 아니, 내 계좌를 맡아가 돈을 굴려주면 고마우니까 얼마 떼줄 수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결국에 미래에셋 정권의 창구에 있는 여직원하고 통화인데 여직원한테 뭐 주가 조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권오수 회장도 집행유예고요. 그 다음에 김 여사보다 더 훨씬 많이 빌려준 전주도 전부 벌금 놓은 사안입니다. 이걸로 구속까지 할, 더군다나 권력 비리도 아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한 17, 1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무리하게 통정매매 몇천 해가지고 8억을 벌었다. 8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한 거다. 이거야말로 구속영장 사유가 전혀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황당한 게 명태균입니다. 이거 정치자금법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공범으로 엮어난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안 놓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된 부분인데 명태균이가 한 50여 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돈을 안 받고 김영선 공천에 도움받았다. 근데 그 돈이 2억 7천만이다.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고 여론조사를 무료로 말라고 요구합니까? 왜 요구하느냐고. 여론조사가 수백 개가 노는데 대선 때 굳이 명태균 씨한테 먼저 공천 나중에 줄 테니까 공짜로 여론조사 해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더군다나 윤 대통령하고 공모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윤 대통령 수사도 못했고. 윤 대통령 여론조사 보지도 않아요. 명태균 씨 한 거 보지도 않는다고. 근데 더군다나 그때 나중에 김영선 공천을 줄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참 뒤의 이야기잖아. 공천하고 그때 공천 줄 테니까 무료로 여론조사 해달라.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도 없고 보통 그냥 자기들이 권력자들 접근하려고 그냥 공짜로 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거나 참고한 적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한참 뒤에 보궐선거에 뭐 김영선까지 여론조사 그런 조건을 따라서 뭐 그 여론조사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명태균 씨가 공천 줘, 나 여론조사 줄게 이렇게 해서 뭐 여론조사 얼씬도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조작 중에 조작이다. 명태균 씨가 가장 여론조사 많이 준 거는 이준석, 김종희다. 이거는 본인이 밝힌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 수사도 안 하고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여론조사 50여 차례 받고 그게 2억 7천 정치 자금이다. 김건희사는 정치인도 아닌데 진짜 황당무계한 바로 조작 중에 이런 조작은 처음 본다. 이게 두 번째 혐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일교 이것도 그래. 처음에는요 선물 주니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영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김영란법에는 선물 받아도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특검이 무리하게 제명을 바꿉니다. 제명을 뭐로 바꾸냐? 바로 알선수재, 특가법의 알선수재로 바꿔요. 알선수재란 게 뭐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아이고 통일교 뭐 캄보디아 사업 잘 봐주세요. 통일교 뭐 누구에게 출신 국회의원도 한번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물 받으면서 청탁하면 아무리 부부간에 윤 대통령처럼 깨끗한 청렴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입증이 돼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통일 관련해서 알선 청탁했다는 이런 게 어떤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받았다는 증거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줬다는 증언만 있지 배달 사고도 많은데 아직 뭐 인삼차를 묻고 아이고 뭐 문자가 잘못네요. 참 인삼차 이게 먼지털이 수사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뭐 선물 같은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받았다는 직접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단정해서 그래 받았다는데 처음에는 김영란법으로 선물로 했다가 나중에 알선수재로 바꾸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직무인지도 모르겠고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잖아요. 통일교 뭐 비례 의원 달라 또는 뭐 캄보디아 옷 뭐 달라 이러면서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청탁했다는 청탁을 대가로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요래 해줄 테니까 요거 주세요.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서열이 권력 서열 더 높다며. 그런데 굳이 왜 그러면 다시 남편한테 또 부탁합니까? 이것도 완전히 뒷부분에 소설을 거듭하고 있는 그래서 제명을 무리하게 청탁금지법에서 특가법이 알선수재로 바꿨는데 알선수재라는 건 대통령한테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는 이런 범죄고요. 그리고 이게 형량이 5년 이하로 일반 뇌물이 아닙니다. 5년 이하입니다. 우리 문재인이가 받은 2억은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김건희 여사는 뭐 1,000억을 받든 1조를 받든 뭐 100조를 받아도요. 5년 이하입니다. 그만큼 이게 가벼운 형이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알선수재라는 게 1,000억 받든 근데 뭐 선물 다 해봤자 1억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구속을 합니까? 먼지털이 망신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뭐 대통령들 선물 다 한번 켜볼까요? 인삼차까지. 그러면 김혜경이나 김정숙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문다현한테 준 돈막이 몇 번입니까? 김정숙이가. 거기다가 관본권을 산 게 몇 개냐고요. 김혜경이는 법카성금에도 얼마냐고요. 하여튼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법리적으로 알선수재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이런 증거도 없이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이 말도 안 되게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하여튼 세 가지 혐의인데요. 셋 다 팩트가 확정이 안 됐을 뿐더러 법리적으로도 범죄 성립이 아주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여론 수사, 정치 보복 수사, 그 다음에 먼지떨이 차 한 잔까지 다 한번 털어보면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더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지금 대통령도 건강이 눈 실명 위기부터 지금 심각한 상황이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상태의 사상 초유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구속한다.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보복 중에
가장 잔인한 이런 데 그 정치 보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그 좌파들의 김건희 악마 프레임, 김건희에서 악마 프레임에 쏘면 안 됩니다. 온갖 그 처음부터 줄리부터 해서 계속 그 악마 프레임으로 온갖 지금 가짜뉴스 혹시무민하고 있고요. 그걸 떠났어요. 그걸 떠나서 그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플러스 그 아직 팩트가 확인되지도 않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그 온갖 망신, 뭐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해서 뭐 순방할 때 목걸이 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캐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도 뭐 또 시계 뭐 준 거 아니냐, 온갖 선물을 다 캐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또 별건이니까 지켜봐야 되지만, 하여튼 오늘 영장 청구한 세 가지는 제가 보기 구속 사유도 안 되고 범죄 성립이 어렵다.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고, 반드시 판사는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하더라도 정재욱 판사, 법에 따라 한번 기각시켜야, 그래야 우리 법치가, 법원이 살아있다 보여주는 거 알겠습니까? 판사가 특검의 그 부역자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기각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